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 넘게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인생부동산 정병리입니다. 저는 지금 막 MF 케어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나신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으로 나눔을 하였어요. 이 책은 이 PCM의 가장 독서 목록 1호입니다. 추천 독서이고요. 이 안티프레질, 블랙스완, 노스, 이 책은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읽어야 될 책이고 삶의 지침서로도 가져가는 책입니다. 뭐 찰리 먼거, 워런 버핏, 그리고 수많은 수십억의 자산가들이 꼭 필독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책을 1년 반 전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책, 안티프레질이 뭐야, 프레질이 뭐야, 그리고 이게 800장 정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두께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쉬운 책이 아니었거든요. 들어도 지금 그런데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 책 속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프레질했고 이제 왜 안티프레질로 가는지를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 한번 하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리고 또 돈도 벌 만큼 벌어봤어요. 그런데도 늘 불안했어요. 24시간이 불안했고,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 불안할 때 언제 가장 불안한가요? 잠자리 들 때요. 내내 낮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도 피곤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잠자리에 들면은 모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다 내 탓으로 저는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정보를 더 봐야 되나?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모든 거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뭐가 있을까? 늘 이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그리고 한 달 중에서 늘 카드값 깎아야 되는 거, 대출금 갚아야 되는 거, 그리고 손님들하고 상담해야 되는 거, 잔금 문제들, 모든 것들이 늘 저녁에 이게 파노라마처럼 가면서 늘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현장에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수업들, 공부들을 하면서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보를 너무 믿어서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불안한 건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란탕 구조가 너무 깨지기 쉬운 프레질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동안에 너무 프레질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구멍을 막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막겠다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더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수업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빈틈이 많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프레질한 삶을 살았었나. 지금이라도 제가 안티프레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에게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들을 정말 남겨야 되겠다. 우리들은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프레질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 교육을 지금 받으면서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또 제가 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하고 소통들을 하면서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게 24시간을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름 열심히 살지만 예전에 열심히 살았던 거에 비하면 3분의 1도 살지 않습니다. 이 생존하려고 늘 데이터를 보고 과거를 분석하고 1년, 2년, 10년 이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짜내고 또 짜냈거든요. 저는 끝판왕 제이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커져서 번아웃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되고 수면제를 먹어야지 잠이 들 수 있었던 그런 삶을 몇 년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티프레젤에서 하는 나신 탈레브가 말하는 모든 그리고 대가들이 말하는 게 인생도 시장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직선으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고 다 깨진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걸 비선형 붕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내가 예측한 대로 잘 가고 선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짜내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확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무너질 때는 항상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켜본 분들, 크게 성공했던 분일수록 다 한 번은 그 바닥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바닥을 겪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었을 거니까는요. 하다못해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분들이 항상 또 밑바닥까지도 가보기도 하잖아요. 제가 해왔던 방식이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프레지란 삶. 이 비선형이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 선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 비선형으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는 선형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늘 발버둥을 쳤던 거죠. 구모 경제식 짜내기. 이 짜내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규모 경제식하고 장인 규모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은 다들 아마 규모 경제식을 짜내기 할 거예요. 네버러지로 덩치 키우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밑바닥엔 구멍이 숭숭 난 구조인 거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게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풍선 근육이랑 똑같다는 거죠. 금리 한 번, 정책 한 번, 경기 한 번 바뀌면 바늘 하나에 톡 터져서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삶을 저는 몇 번을 겪어왔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뭔가 준비를 계속했는데 또다시 왜 구멍이 생겨서 무너지지? 예측을 거기까지만 했다는 거죠. 추측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티프레지란 삶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2년째 이제 1년 반이 넘어가고 이런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교육이라고 그냥 앉아서 독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달라요.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40대고 중상층 되시는 분들이 오세요. 왜냐하면 중상층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뭔가는 일어났는데 그래도 늘 공허하고 우리가 뭐 여행을 아무리 갔다 와도 거기에서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밑바닥까지 가서 이 중산층에 왔기 때문에 다시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든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처럼 여기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 지금 뭐 새로 오신 분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부를 다 이루신 분들, 그리고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돈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 분들이 지금 새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서 다들 이야기가 듣다 보면 혼란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내가 너무 쭈그리었고 이런 과정에서 또 그렇게 이 거품이 걷어가고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제가 한다 그래도 이 완벽한 건 없다는 거
늘 구멍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구멍이 나 있는 거를 찾아서 사각지대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게 장인 경제의 짜내기입니다. 작고 느리고 한 분야에 오래 집중하는 구조. 크게 커지진 않아도 잘 깨지지 않는 구조. 이게 바로 안티프레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자산 구조는 커 보이지만 불안한가요? 아니면 작아도 단단한가요? 요즘 다들 말해요. 그리고 전화 오시는 분들, 상담 오시는 분들 다 그 안에 이유는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가져갈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불안한 이유들. 이 시장이 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내 구조가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들에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면은 이게 변동성은 늘 10년 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80년도에도 있었고 우리 조상님들 때도 늘 변동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견디지 못하는 구조를 프레질한 구조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죽을 때까지 이 변동성에 흔들리고 산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일산에 대입해 볼게요. 저는 2005년부터 일산 현장을 지켜왔어요. 일산은 정말 화려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분당과 나란히 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기업 유치 실패, 정책 실패, 집값 문제. 하지만 실제로는 해준다, 안 해준다가 반복되면서 신뢰가 무너진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보여도 2026년 5개월 뒤에 GTX A 노선이 동탄까지 개통을 한다 그래도, 그리고 이 테크노밸리 이 장항지구에 이 K-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거기에 기업들이 앞으로 유치될 거라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늘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해서 이게 30년째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지금의 일산은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채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산은 지금 프레질에서 안티프레질로 옮겨가는 전환 구간에 있어요. 그 핵심이 2026년 GTX-A 삼성역 빼고 전 구간 개통입니다. 이건 지하철 하나가 더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직지근접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교통구조의 변화입니다. 즉 비선형 변화인 거죠. 지금까지는 선형이었어요. 늘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게 완성 단계가 눈앞에 있다는 거죠. 일산은 더 이상 이 서울의 대처지가 아니고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도시로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강남까지 25분이면 갑니다. 그동안에 일산이 강남에 2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성남 분당을 가려면 2시간이 걸려서 동탄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한다는 거죠. 왜? 내가 경험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측해야 됐으니까, 예전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변동성은 가격이 아니고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안티프레질은 한 번에 튀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충격을 견디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면서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일산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지금 저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떤 건지 저 자신에게 지금 3가지를 저는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 예측하지 말고 추측하세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둘째, 여분을 남기려고 합니다. 모든 걸 쏟아붓지 않고 하나가 망가져도 나를 지탱할 선택지를 남기려고 합니다. 셋째, 돈보다 구조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더 버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구조가 이 시대의 최고의 전략이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까 예측하지 말고 추측한다는 게 예전에는 늘 예측을 했고 일산은 이럴 거다. 분당은 이럴 거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거다. 그게 아니고 추측하면서 거기에서 가는 거 관찰하면서 그리고 맞추기보다는 거기에서 또 비선형으로 어디로 흘러갔을 때 비선형으로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분을 남겨야 됩니다. 정말 이 안티프레질에서 나신탈레브도 말하고요. 찰리 먼거도 말하고요. 워런 버핏도 말하고요. 부자들 다 이야기하면 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분이라는 거는 저는 예전에 모든 걸 다 100%를 다 쏟아부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100%, 그리고 일을 할 때도 100%.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한 번도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잃어도 우선순위가 제가 아니고 항상 아이들, 집, 그리고 이 생존 이랬었는데요. 여기에서 나를 지탱할 선택지를 남겨놓는다는 게 저는 지금 이런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 상담도 집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무실은 저희 실장님에게 거의 맡겨놓고 제가 이런 상담을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가 시너지도 나고 저 또한 그리고 이게 여분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시간을 제가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한 거 돈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는 거는요. 어제도 노스에서도 말했지만은 더 벌 생각이 아닌 거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벌기 위해서 몸이 망가지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저는 이 건강을 너무나 근데 육체적으로 안에 병에 상처가 있는 거는 도려내면 돼요. 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특히 요즘에는 더더욱 이 나이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우울증 정말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현장에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 겉보기만 하려 하고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몸은 힘들어서 나가서 돈은 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분이 없는 거예요. 여분도 없고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게 엄청난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많이 벌어서 뭐를 채워넣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지키는 거 그리고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를 저도 같이 이 세 가지를 제가 실천을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티프레질한 사람으로 같이 가보시는 거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독서 나눔을 하거나 이 안에서 지금 이 2시간 넘게 교육을 받고 오다 보면은 제 안의 거 저한테 접목시키도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목적이라든지 이게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인사이트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걸 통해서 저를 또 점검해 보고요. 불안이 당장 사라지진 않아도 어느 순간 내가 왜 불안했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구멍을 하나씩 하나씩 막아가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그 지옥을 몇 번이나 지나왔거든요. 어디서 무너지는지도, 어디서부터 막아야 하는지도 이제는 조금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깨지지 않는 구조, 그리고 우리가 구멍을 잘 막기 위해서 장인 경제의 구멍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불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 프레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안티프레질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앞으로 100세 시대, 120세 멘탈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